매일경제TV와 함께 하시면 시장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일단 수급 상황 보고 오셨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고 있는 종목들은 무엇인지 가장 많이 조회하고 있던 리포트까지 저희가 전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도홀딩스의 권영우 대표 함께 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고 있었던 10개의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종목 장세가 짙다라는 걸 이 실검 종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방산주가 한 10시 20분 정도 구간이었을까요? 빠르게 수급이 붙으면서 급등 양상을 보였는데요.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필요 무기 직접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속에 관련주 움직인다라는 기사들이 일단은 나오고 있습니다. 1위에 한일단조, 스페코, 빅텍 등이 검색되고 있었고요. 2위에는 제이시언 시스템은 일주일 전에 미국 진출 기대감이 있어서 상한가에 갔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오늘 특별한 재료가 없음에도 급등세 포착되고 있고 오늘 상장한 새내기주 한캠도 이름 올리네요. 그리고 앞서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 이야기가 나왔는데 연결고리에 있죠. 곡물, 재건 쪽도 함께 많이 검색됩니다. 고려산업, SY, 스틸텍 확인됩니다. 모비데이즈는 블랙핑크 로제 인기 속에 연결된 종목이고요.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 없으면 아쉽겠죠. 제넥신이 윗꼬리 달며 지금 검색 상위에 이름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방산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세 종목이나 검색이 되고 있었는데요. 한일단조, 일단은 가벼운 종목의 변동성의 상승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방산주가 이 재료 없는 시장에서 좀 바통을 이어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일단 지금 순위 보면 1위가 한일단조고 네. 3위가 스페코에 10위에 빅텍. 네, 이렇게 좀 방산주가 묶여서 테마가 다 같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방산주가 사실 관심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제 파병을 시작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젤렌스킨 대통령도 세계 대전에 3차 세계 대전의 첫 단계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을 만큼 지금 굉장히 어떤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 이 문제는 뭐냐면 파병이 가지는 의미에 있습니다. 이 북한과 러시아의 거래가 성사가 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거든요. 러시아가 필요한 거는 병력이랑 재래식 무기입니다. 이 병력이랑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북한이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북한이 필요한 거는 식량 그리고 이 석유랑 에너지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최신 뭐 군사 기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전쟁이 만약에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끝난다면 북한은 러시아의 군사 기술을 등에 업고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 북한과 러시아에 대항해서 계속 이 살상 무기를 뭐 지원한다 좀 강경하게 지금 대응하려고 하는 거고 얼마 전에도 보니까 이제 북한이 다리를 파괴했거든요. 다리를 파괴한 그 배경이 이제 병력들을 해외로 이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집을 비워진 상태라고 보고 이 남한의 어떤 그 테러를 막기 위한 그런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지금 높고 그래서 그동안 이제 구호품이나 지뢰 제거 전차나 어떤 이런 종류로 지원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좀 현실적인 그 155mm 뭐 포탄이라든지 우크라이나가 많이 사용하는 그런 무기 위주로 좀 공급을 할 거다라는 그 정부의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55mm의 그 포탄을 지금 우크라이나가 많이 쓰거든요. 이거를 지금 직접적으로 만들어서 생산해서 공급을 하는 회사는 풍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수혜는 풍산이 될 가능성이 좀 높고 이 한일단조, 뭐 스페코 이런 주식들은 아무래도 이제 가볍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좀 가볍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를 등에 업어서 좀 이렇게 퍼포먼스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가벼운 한일단조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돼요? 상승률로는 지금 방산 안에서 1위거든요. 한일단조는 그러니까 이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슈팅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10시 20분 기준으로 고점을 찍고 지금 차익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왜냐하면 지금 매물이 좀 두텁게 쌓여 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단조보다는 오히려 좀 풍산이 더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실질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쪽은 풍산이기 때문에 투자에 나선다면 풍산 쪽이 더 낫겠다. 지금 한일 단조는 너무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자리에 대한 부담이 더해지고 있다는 걸 저희가 체크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재건주에 대한 점검도 필요할 것 같은 게 뭐 지정학적 이슈가 묶여 있는 건 저희가 다 알고 있는데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미국 대선이요.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재건주 투자 남은 2주 동안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단기적인 관점에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투자 전략 좀 세워주세요. SY 스틸텍이죠. 오늘 이름 올린 건. 네, SY 스틸텍인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재건주들은 전쟁이 끝나면 재료소멸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쟁이 계속 오히려 전쟁 중이어야 이 전쟁이 끝나고 재건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런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나 배경이 만들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SI 스틸텍이랑 SG랑 이런 그 재건주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음봉으로 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게 트럼프 관련주로 묶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트럼프랑 해리스의 지지율 격차가 여론조사가 나온 게 아니고 이제 베팅 사이트에서 30% 차이가 나더라고요. 굉장히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서 오늘 재건주들이 좀 반짝 반등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율 추이에 주목하면서 트레이딩을 하는 게 맞는데 보통 2주 정도 남았으면 아무래도 좀 주의를 하는 게 주의하자. 네, 주의를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주 남았다고 해서 단기 트레이딩 하기에는 정말 고수들만의 영역이다. 그렇죠. 이게 고가 돌파할 때 이제 거래량이 돌파하는 걸 보고 거래 대금이 얼마만큼 실렸는지를 보고 매물 소화하고 지지하면 그때 이제 돌파 매매로 단타를 치는 게 낫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매하기가 좀 까다로운 주식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권영우 대표의 의견 잘 좀 새겨서 들으셔야 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 리포트 가운데 가장 많이 조회하고 있었던 종목들 한번 볼게요. 1위부터 5위까지 선별을 했는데요. 특이한 건 자동차주에 대한 리포트가 쏟아졌고요. 여러분들도 정말 많이 조회를 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실적 발표 앞두고 관련한 리포트 내용도 있고 현대차는 IPO 관련한 이슈가 있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기아는 3분기에 계절적 비수기로 실적 컨센은 미달될 수 있는데 이 발표 이후에 주주 환원 모멘텀, 전기차 주목하자라는 내용이 미래에셋증권 통해 나왔고요. 현대차는 하나증권 통해서 여전히 인도법인 기대감 속에 투자 의견 바이, 목표가 31만 원 유지됐습니다. 세경 하이테크에 대해서 유진투자증권이 리포트를 발행했어요. 세경이는 복도 많지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높은 기술력, 여기에 또 이미 중화권과 북미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는 걸 긍정적으로 봅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넥스틴에 대해서 이유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일명 근자감이죠. 근거 있는 자신감 있는 종목이다. 잠시 후에 저희가 좀 들여다보겠고요. IBK투자증권에서 교촌 F&B에 대해 실적 성장을 알리는 3분기다라면서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을 것이다라면서 실적 시즌에 걸맞는 리포트 제시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아무래도 자동차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현대차가요. 인도 진출하면서 일본을 제치고 1위 탐내고 있다, 뭐 이런 내용도 담겨 있더라고요. 제가 인도 여행을 한 4번 정도 해봤는데 개인의 시각이긴 하지만 일본차가 대부분이에요. 제가 본 경험으로는 그랬어요. 현대차, 이 IPO를 통해서 진짜 시장 지배력까지 강화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인도 시장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이 시장 성장 잠재력, 이 포텐셜이 중국보다 크다라는 의견이 좀 많습니다. 오늘 리포트를 보더라도 인도 내에서 어쨌거나 상장 법인을 상장했기 때문에 자금 확보가 좀 하다라고 보고 이 자금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인도 내에서 이런 그 자금을 등에 업어서 이제 성장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이제 향후 주가에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리포트가 나왔고 제 생각엔 사실 저는 무거운 주식을 좀 싫어하는 편이지만 이 자동차 분야, 이 현대차는 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환율적인 측면에서 내년에 이제 달러가 좀 약세가 되면 감익을 좀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Q가 증가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인도 시장 점유율 상승이 좀 기대를 해보자. 저는 그런 생각으로 장투하시는 분들은 현대차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개인적인 의견도 담겨 있었는데 무거운 종목을 잘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현대차는 괜찮다.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 현대차에 대한 매력 분명히 있는 구간이라는 점. 자, 그리고 반도체도 하나 더 볼게요. 넥스틴이죠. HBM 관련주로 묶여 있는데요. 이 크로키 장비 공급을 본격화하면서 수익성 개선 기대감도 더해진다라고 해요. 크로키 장비 기대할 만한 분야입니까? 이 넥스틴 그 리포트 제목도 이유 있는 자신감 이렇게 해서 그니까요. 읽어보니까 좋더라고요. 장비가 중국에다가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 이 장비가 가지는 어떤 그 기술력은 상당히 좀 있어 보인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경쟁사 대비 디펙트 검출 능력에 기술적인 우위가 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좀 높아질 수 있겠다. 그리고 중국발 수요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런 리포트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과연 이 반도체 그런 업황에서 피해서 본인만 이렇게 이 넥스팀만 독주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국내 장비주의 아버지는 한미반도체고 글로벌 반도체 아버지는 ASML이라고 있습니다. ASML을 모르시는 분들한테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반도체에서 핵심은 회로를 굉장히 미세하게 그리는 데 있거든요. 그 미세하게 그리려면 굉장히 특별한 빛이 필요합니다. 이 특별한 빛을 개발하는 회사가 ASML입니다. 이 물방울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떨어지는데 그 물방울에 빛을 팡 하고 쏴서 그 물방울 통과하는 특별한 빛을 모아가지고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이런 기업입니다. 이게 장비 하나당 2천억, 몇천억 정도 하잖아요. 근데 ASML도 지금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단 말이죠. 이건 지금 향후에 있어질 반도체 수요에 대해서 지금 장비들로만으로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 소화할 수 있다. 이런 걸 의미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장비단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증권사에서는 9만 원으로 목표가를 상향했던데 그럼 다소 반대되는 의견 주신다. 이렇게 해석해봐도 될까요? 네, 일단 업황이랑 같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독주가 계속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장비주 투자에 대해서는 다소 조심할 시점이라는 걸 ASML 통해서 실적 발표 저희가 봤잖아요. 좀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이었고요. 지금까지 오리드홀딩스의 권영우 대표와 실시간 랭킹 함께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실시간 종목은 이어집니다. 또 함께해 주시고요. 권영우 대표와는 금요일이죠? 목요일이죠?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